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숨어있는 종목을 찾아라. 데이터로 기회를 포착하고 보이지 않던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시장입니다. 상승의 재료들이 점점 다양화되면서 여러 섹터로도 온기가 퍼진 오늘 종목별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 앞으로 우리 시장을 이끌 종목들 오늘도 이경락,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미리미리 발굴하러 가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두 분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중소형주들 안에서 기회를 찾아보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시장 속에서 저희 또 빨리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오늘도 지체 없이 종목 발굴하러 가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오늘 시장을 뜨겁게 한 이슈들, 이슈 스캔을 통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이슈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이경락 대표님의 이슈입니다. 5,000피 달성 이후 정부의 코스닥 3,000 발언이 나왔죠. 이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한 줄평 들어볼까요? 뭐 어떻게 달성하려고요? 그러니까요. 코스피가 5,000포인트 찍고 나서 오늘 코스닥이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 건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해묵은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왜 중요하냐면 내수 경기를 살릴 수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에 개인 투자가들이 대부분 놀고 있습니다. 이거 살아나게 되면 내수 경기 살아나고 우리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살아나요. 네. 지금 다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돼요. 뭐 복잡하게 뭐 옛날 방식 이거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유동성이 커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올라가게 하면 되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들도 막 놀아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만들어지게 되면 되거든요. 많은 세제 혜택과 펀딩을 조성했을 때 자금 지원, 어떤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감면 이런 정책들만 있어도 쉽사리 활성화 정책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근데 특이한 것은 어제는 이차전지가 치고 나오고 이제 코스닥은 바이오랑 이차전지가 대부분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차전지가 치고 나오고 오늘은 바이오가 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름아름 또 이제 반도체에서 시가총액이 좀 되는 것들이 치고 나오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진 걸 여러분들 눈으로 목격하셨을 겁니다. 유동성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코스닥 장세로 흘러가는데 잠시 후에 제가 리뷰하면서 꼭 봐야 되는 것들, 시장이 먼저 오늘 무엇을 했던 종목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아무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힘들 내시고요. 나 삼성전자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고민 많았던 분들, 다른 대안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 어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스타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실적이 단단하게 받쳐주면서 또 의미 있는 수급까지 들어오는 종목들, 오늘도 시장의 선택을 받은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이슈도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이슈는요, 코스피 5,000 시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증권 관련 세제 지원 법안 발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라는 기사 오늘의 이슈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 줄 평과 함께 들어볼까요? 앞에 이제 이경락 대표가 해줬던 기사글과 사실 유사한 기사입니다. 이제 5천 특위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고 추가적으로 중요한 이제 벤처 투자 펀드라든지 국민 이 펀드라든지 이와 같은 데에서 시장에 대한 결을 좀 바꿔보자. 프리미엄 시장으로 좀 키워보자. 여기에 코스피의 5,000피 달성도 했고 또 추가적으로 천스닥도 바로 코앞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과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이 좀 더 더해져서 코스닥 3,000포인트를 향한 프리미엄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도 저도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이경락 대표가 자주 쓰던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1일. 맞아요. 코스닥 오늘부터 1일. 아. 제가 느끼는 오늘 코스닥에 대한 시장 체감은요. 네. 그동안에 이제 특정한 재료에 의해서만 움직였던 시장이 오늘은 선택지가 좀 다양했었던 눈에 보이지 않았었던 관심이 없었던 그 섹터들의 종목들도 오늘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묵혀 있었던 손실 보고 있었던 종목들도 오늘은 제법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천스닥은 달성한 듯한 그런 위치인데 추가적으로 코스닥도 코스피처럼 새로운 이제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지 저는 기대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 장세 분위기가 펼쳐진다.
오늘부터 1일이다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스닥 오늘부터 1일이다. 이와 함께 기회를 찾을 종목들 역시나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 시장 관전평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이 시간 수급 포착됐던 종목들 가운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강한 탄력 보여줬는지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리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요. 11월 27일에 소개해 주신 종목입니다. 코리아 서킷 101%대 강한 상승률 이어가고 있고요. 제주반도체 78%대 상승률입니다. 미래에셋증권과 그래픽 58%대 42% 넘는 상승률이고요. BHI와 뉴프렉스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좀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리뷰 도와주실지 이경락 대표님 바로 들어볼까요? 네, 코리아 서킷을 설명드리는데 네. 제가 이거를 그 유튜브에서 설명하니까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한번 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오늘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 돌았으면서 반도체 쪽에서는 무엇이 가장 세게 돌아섰는가를 한번 되새겨 보자고요. 대부분 다 기판이었어요. 네. 후공정 기판. 물론 시즌 1에 다 같이 나왔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다 2차 파동을 하려고 하는 준비의 태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 하나씩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코리아 서킷 뭐 당연히 먼저 봐야 되겠죠.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계속 올라가는데 코리아 서킷가 올라가는 이유는 FC-BGA 때문이에요. FC-BGA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아다스에 들어가는 기판이기도 하고 서버에도 들어가야 되고 로봇에도 들어가야 돼요. 그런 개념으로 대장주의 역할을 지금 FC-BGA가 하고 있고 브로드컴의 TPU도 만들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장이에요. 가장 싸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되는 게 바로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저번 바닥에서 말씀드렸고 이수페타시스는 MLB 관련된 기업이에요. 자, 최근에 올라오는 배경은 실적 때문에 올라오고 있고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때 어떤 차익 실현이 나올 겁니다. 그때 같이 팔고 나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수페타시스의 MLB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요. 서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설명드린 종목은 다 지금 봐도 되는 종목들입니다. 서버에 들어가는 기판 전문 기업이에요. 글로벌 1위의 기업이니까 그 MLB 기판 때문에 서버용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덕전자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덕전자는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스페타시스의 MLB를 후속 기업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실적이 거기서 찍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적은 좋겠죠. 근데 하나 더 나가서 바로 FC-BGA를 만드는데 대덕전자의 FC-BGA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FC-BGA가 로봇까지 확대될 겁니다. 로봇 부품으로도 커질 수 있겠죠. 자, 체크 꼭 하시고요. 세 번째가 이제 네 번째가 심텍이죠. 네 번째가 심텍인데 심텍은 왜 심텍은 실적도 안 좋은데 주가는 계속 좋았나요? 라는 질문 많이 하는데 바로 메모리 패키징 글로벌 1위예요. GDDR, LPDDR 등 DDR이라고 써 있는 건 얘네가 다 잡습니다. 그리고 SSD의 컨트롤러도 얘네가 만들어요. 지금 샌디스크 강하죠. SSD 컨트롤러 전문 기업이니까 이거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메모리 업황 턴이 있을 때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강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해성 DS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 글로벌 1위입니다. 그리고 DDR5 패키징이에요. 다 좋은데 리드 프레임은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죠. 이게 로봇에 들어갈 거예요. 리드 프레임은 글로벌 1등, 2등 정도 되거든요. 과점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은 박스를 그리고 있는데 자, 큰 폭으로 오를 겁니다. 자, 이렇게 종목 다 정리 잘 하셨죠? 예, 체크 잘 해놓으시고 얘네가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한 종목 더 있거든요. 그거는 잠시 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코스닥 안에서 반도체 중소형주 안에서 기판들이 먼저 움직였는데 주목해볼 종목들 코리아 서킷을 비롯해서 심텍,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해성 DS까지 전반적으로 리뷰 도와주셨고요. 한 종목은 잠시 후에 수급레이더 포착 종목에서 또 다뤄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광우 대표님의 종목들도 리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뷰 종목은요. SOS랩입니다. 자율주행 안에서 중장기적으로 보자. 아주 이전부터 강조해 주셨던
있었던 종목이죠. 150% 넘는 강한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아주 IB 투자 역시나 92%대 좋은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큐라클과 다날, 더즌, 헥토파이낸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 이광우 대표님께서 그동안 이 시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여러 번 또 강조를 해주셨고 불과 얼마 전에도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엊그저께죠. 그러니까요. 오늘 다날이 상한가 네. 갔잖아요. 가장 반가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이제 오시기 채널이라든지 또 이 자리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자.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만큼 자산시장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이슈화도 많이 가져오기도 했었어요. 시중은행 중심으로 해서 컨소시엄 진행하는 것도 있었고 또 법제화를 통해서 규제를 만드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은요 할까 말까에 대한 사업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산업이니까 여기 안에서 시기상조의 시간이 문제다. 반드시 되는 사업이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이 섹터 수급 포착이 되는 종목들 안에서 오늘 이 종목이 떴다. 그런데 나의 선호주는 이 종목이다라고 제가 부연 설명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지금 상승률 상위에서 SOS랩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SOS랩이 먼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종목이 제 선호주입니다라고 해왔었던 종목인데 맞아요. SOS랩 좋았고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목들이 수급 포착될 때가 있었는데 저는 다날이 최우선 종목입니다. 헥토파이낸셜 그리고 NHK, KCP 요 종목들을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어젠가 그젠가 우리가 종목 상담 AS를 하면서 카카오페이에 대한 설명도 들었는데 네. 오늘 카카오페이도 크게 올라왔어요. 맞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은요. 자본시장법이라는 큰 틀을 먼저 소개하면서 토큰 증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것이거든요. 단기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진행되는 앞으로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는 내용이라는 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강했던 종목들 리뷰 들어봤는데 이 밖에도 뭐 엔터 안에서 이광우 대표님의 최애픽이라고 했던 하이브도 오늘 하이브만 굉장히 좀 네.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에 하나 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떤 거요? 오늘 네, 로봇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내려왔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위이긴 한데 새로운 재료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원전에서 많이 빠진 종목도 있었고요. 맞아요. 로봇에도 많이 빠진 종목이 있어요. 네, 이 중에서 현대광무백스가 드디어 네. 내려왔죠. 네. 기회일까요? 일단 차트를 좀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동안 이 제가 또 이제 검색을 또 현대광무백스라고 칠 뻔했네요. 일단 현대무백스인데. 자, 아무튼 네. 이제 크게 올랐었던 종목이고 하루 이틀의 올라옴이 아니라 2달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드디어 기존에는 쉬어가더라도 눌림목처럼 접근했었는데 이번에는 고점 대비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로봇 종목들이 좀 그랬고 최근에는 좀 시세가 좋았었던 원전 종목들이 또 많이 내렸어요. 네, 제가 근데 올라올 때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가지고 있었던 분들에 대한 시세는 끌고 갔지만 새로운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매매 맞아요. 조금 비중 관리도 좀 필요하다. 네. 그런데 저는 또 이제 이와 같이 좀 많이 빠졌지만 저는 이게 1월 달의 승부주가 아니라 저는 2026년의 승부주입니다. 네. 전 좋은 자리에 또 한번 가지고 나올 것인데요. 시청자분들도 현대광무백스 지난 1월 달 또 연말을 놓쳤다라면은 다시 한번 제가 준비해서 가져오는 타이밍은 꼭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종목이요. 올해의 종목이에요. 1월 달의 종목이 아닙니다. 올해 동안 내내 이야기 드릴 종목이니까 제2의 현대광무백스, 제3의 현대광무백스 모두 다 또 다시 한번 주목하는 시기 제가 타이밍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내내 또 좋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길게 보고 접근을 하자. 이 조정이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을 또 저희 종목쇼에서 이후에 가져와 주신다고 하니까요. 항상 매일 낮 4시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도 탄력 이어간 종목들 그리고 오늘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종목까지 AS 해주셨는데요.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사실 이 시간 종목들 다루는 것만 전략 세워드리지 이전에 했던 것도 다 세워드리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그런 종목들 어디서 더 종목 상담도 해주시고 AS도 해주실지 이경래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제가 유튜브를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올라간 종목들은 질문이 없어요. 빠진 종목들에 대한 질문 많거든요. 네. 물린 종목은 항상 질문 많으세요. 다 가지고 오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허심탄회하게 다 말씀드리고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고 있고 또 대안도 말씀드리니까 매일 오후 1시에 진행합니다. 한국경제 TV 유튜브로 들어오시게 되면 부시시한 제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일에 쩔어 있는 제 모습. 네. 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4시 방송에서는 앞으로 또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지금 종목에 대해 고민 깊으신 분들은 매일 평일 낮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셔서 이경락 대표님과 또 무료로 꼼꼼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쪽 통해서 더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강무 대표님과도 함께 할 수 있는 네. 시간 있잖아요. 오늘은 없죠? 금요일이죠. 불금입니다. 그러니까요. 불금에는 없고 월요일에 또 진행을 네. 해주시는데 월요일 5시 10분이니까 저희 네. 4시 방송할 때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쇼에서도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 내 종목 컨설트 코너 3번째 코너입니다. 두 분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올려주셔야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꼭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종목 발굴하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수급 레이더에 포착이 됐을지 전광판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우주항공 눈에 띄고요. 증권 보험주들 그리고 오늘 들어온 바이오주의 전반적인 훈풍도 의미 있었습니다. 다나를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그리고 이 시간 수급 포착됐던 중소형 반도체 주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한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TLB, 유안타증권, 플리토 가져와 주셨고요. 이강무 대표님은 HPSP, 리노공업, 나노팀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이유 먼저 들어볼게요. 이경락 대표님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판 시리즈의 마지막 퍼즐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온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선택했어요. 시장 판세가 좀 바뀌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 위주로 선택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선정해 주셨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광부 대표님의 선정 이유도 들어볼까요? 일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선택을 해봤고요. 코스닥에 대한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 대한 중심을 꽉 잡아줘야 되는 거는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반도체 소부장을 좀 포착된 종목 안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공대 출신 이광무 대표님이 주목한 반도체 소부장주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저번에도 한번 가져 나왔는데 주가가 지지부진해가지고 이제는 진짜 타이밍이 맞다. 뭐 인생 두 번의 기회는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TLB 선택했고요. 네. 저번에 가지고 나서 계속 옆으로 겨가지고 근데 이 종목은 작년 10월부터 겼어요. 시즌 1 때 200% 넘는 수익을 보여주다가 그 이후에 계속 기는 종목. 자,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기는 종목은요. 2차 파동이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돼요. 2차 파동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짝 고개 들인 현재 구간을 좀 포착하도록 하겠고요. TLB는 SSD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SSD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 계속 투자하셔야 되거든요. SSD 모듈 패키징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이에요. SSD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SSD 업황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패키징이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뭐 CXL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속캠으로도 연결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베라루빈이 만들어지면서 패키지 기판이 더욱더 복잡해진다는 얘기가 계속 돌거든요. 이래저래 다양해진 패키징 시대의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업력이 상당한 기술력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봐야 된다. 네.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실적은 먼저 좋습니다. 작년에 실적은 계속 좋게 펼쳐지고 있었고 영업이익률이 10%를 복귀했다. 이제 서서히 불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리고 지금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사는 것을 일단은 제 1포인트로 봤어요. 그리고 주가는 옆으로 계속 켜요. 근데 이 정도 구간에서 힘을 최대한 응축해놨고 매집이 마무리된 것 같은 상황에서 살짝 수급 포착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네. 이제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원래는 제가 양봉 뜨면 가져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기판 시리즈에 맞춰가지고 오늘 가장 안 간 것 중에 하나 선택하겠다라는 선택으로 TLB를 선택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는 양봉 한번 뜨고 그 다음날 이제 접근하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수급 들어오고 막
거래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일단은 선제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는 개념으로 가져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기판 시리즈의 마지막 조각이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늘부터 일일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주목해보면 더 좋겠다. TLB에 대한 투자 포인트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광우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HPSP인데요. 이 종목 어제 상담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내려올 때 파란색일 때 걱정 많았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걱정하지 말자는 취지로 어제 이야기 드렸었는데 오늘은 수급 포착이 되어서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는요. 고압수 어닐링에 대한 이 장점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왔다. 왜냐하면은 TSMC에 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TSMC가 공격적인 대미 투자를 하고 있다. 제가 연말과 연초 때 대미 투자라는 단어를 이렇게나 많이 쓸 줄 몰랐는데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쓸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대미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따내는 산업들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HPSP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오늘 동안에 수급에 대한 개선이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보시면은 최근에 아직은 좀 미약하긴 합니다만은 이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추이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들이 탄력을 보였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제 오늘 동안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가에 대한 위치는 현재 하방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평선들에 대한 위치를 좀 지지하고 박스권처럼 하단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박스권에서는 36,000원, 큰 박스권 위상에서는 38,000원대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최근에 하방 지지 잘 경험했으니까 반등 추세를 볼 수 있는 이제는 삼각 수렴이 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변곡점으로 또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반등은 박스권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상담해 주시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온 만큼 어제 상담 받아보신 시청자님 정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HPSP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요. 유안타증권 네. 맞나요? 네. 뭐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네. 끼가 있다. 끼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끼가 있다. 네. 과거에도 이제 그 증권주 막 치고 나가는 시즌이 있었거든요. 유동성 장세 만들어질 때 보통 그렇거든요. 그때 유안타증권이 한 번에 가장 크게 올라갔던 업력이 있어가지고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증권주를 제가 선택하게 될 줄이야. 코스닥 활성화, 뭐 미래에셋증권도 뭐 제 포트에 편입되어 있긴 하지만 네, 포트가 네. 아니라 이제 수급 포착된 종목이긴 하지만 유안타증권도 그에 못지않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포착을 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개인 투자가들이 참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예요. 키움증권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럼 이게 왜 중요한데? 코스닥 활성화 정책 나왔잖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의 매매가 활달해진다라고 하면 유안타증권이 굉장히 빠르게 실적 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자, 먼저 기업 실적을 보시게 되면요. 올해는 진짜 증권주들 대박입니다, 진짜. 네. 대단하죠. 지금 영업이익 보게 되면. 보지 못했던 숫자들이 계속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한타증권에 다니는 후배들 많거든요. 다 지금 뭐 실적이 대단하다. 그러세요. 네. 월급 많아졌다 이런 얘기 하던데 아무튼 거기에 대한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동시순매수 오늘 포인트였어요. 외인들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예견했듯이 계속 매집하고 있었고 오늘 기관까지 붙으면서 움직였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차트였어요. 잘 보십시오. 차트가 옆으로 기다가 살짝 고개 들었습니다. 뭐죠? 매물을 다 소화하고 오늘부터 일일 차트예요. 거래량 터지면서 일일 차트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자, 종합점수 80점 나쁘지 않습니다. 모든 매물 소화 다 끝난 자리, 우상향하고 있는 자리, 엄청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이광무 대표의 단알처럼 상한가 갈 수 있기를. 오.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 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증시 활성화 정책과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는 유안타증권. 오늘 또 외국인과 기관의 의미 있는 수급과 함께 오늘부터 1일 자리에 입성을 했다.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광우 대표님의 두 번째 네. 종목 어떤 종목이었죠?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 예전에 네.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으로 맞아요. 가져왔잖아요. 저는 일단 2달여 만에 가져온 것 네. 같고 제가 시즌2에 이제 투입이 된 게 11월 달이었죠. 이때 11월 중에 가져왔었던 종목인데 네. 2달 만에 가져왔는데 신고가를 또 그러니까요. 새롭게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노공업은 대표적인 소켓 기업인데요. 우리 이제 이 자리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이경락 대표도 저도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소재 쪽에서 소켓을 꼭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 소켓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학 소재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이 리노공업은 소켓의 대표주라는 것 꼭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장점, 소켓,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거치하는 장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기술력도 뛰어나고 시장에 대한 점유율도 많고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시장에 대한 진입이 워낙 확고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만드는 소켓은 다른 회사들보다 마진율이 또 좋아요. 네. 기술이 좀 더 앞서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의 이 포인트를 좀 더 보도록 하겠는데 기업에 대한 실적주의를 보셔야 됩니다. 주가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요. 이 찍혀 있는 숫자보다 이 영업이익률의 숫자가 놀랍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요. 이와 같은 40%대의 영업이익률 나오는 회사가 거의 없죠. 네.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장사를 잘하는 회사고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많이 쓰일 때가 되면은 회사는 훨씬 더 좋겠죠. 규모도 커지고 그런 시점에서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수급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 최근 일주일 사이 동안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시점, 오늘은 기관도 더해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는 제가 직전에도 이야기 들었었던 11월 달에서는 단계적으로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날짜에서 반도체 소부장도 움직임 좋았는데 직전에 있었던 신고가 위치까지 꽉 찬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저는 이런 차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박스권에 가까운 상단에서 양봉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내일장에서 계단 만들면은 그 다음에는 급등 나오는 패턴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타점을 앞두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노공업 앞으로의 탄력 더 기대를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플리토였던 것 같은데 플리토 예전에 이광무 대표님이 네. 한번 가져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번에 그 RF 머티리얼즈 가져나와가지고 맞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 RF 머티리얼즈 얘기했는데 오늘 또 급등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둘이서 분이 겹치- 선택하시면은 예, 이렇게 급등하는 성향이 네. 있어가지고 플리토도 한번 기대해 보겠다.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이광호 대표님이 리노공업이랑 HPSB 얘기했잖아요. 영업이익률이 두 개 다 50% 가까운 기업들이에요. 이거 정말 좋은 기업들이라는 거 저도 같이 공감하면서 네. 자, 플리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알겠습니다. 할게요. 이렇게 첨언을 하면 또 반응을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 좋아하세요, 아무튼. 자,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된 거는 뭐 그 SK텔레콤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나와가지고 설립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선택을 했습니다. 언어 모델, 그러니까 AI 언어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AI 시대는 언어 엔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내가 말을 하는데 뭐 알아듣지도 못하면 그게 무슨 AI를 쓰겠습니까? 네. 그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가장 성장 모멘텀이 크지 않을까 AI 쪽에서는 일단은 체크는 첫 번째로 그걸 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실적이었습니다. 뭔가 일을 벌렸을 때 실적이 찍혀줘야 돼요. 이런 기술 집약 기업이지만 상장하고 나서 자,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실적이 찍히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 25%대 영업이익률을 벌써 찍어내고 있다? 아직까지 실적 연결하기에는 좀 멀지 않을까라고 제가 바라봤는데 실적이 찍히고 있는 거 일단 포인트로 잡았고요. 두 번째는 외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옆으로 기다가 오늘부터 1일 차트였어요. 거래량 터지면서 60일선 돌파하면서 깔끔하게 끝나는 마무리를 보고 장중에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윗꼬리가 달리면 가져 나오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윗꼬리가 달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수급 포착이 됐구나라고 결정을 내린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플리토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YSS님께서 두 분이 같은 종목 선택하시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더 믿음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우연인지 두 분이 항상 이렇게 같은 뭔가 이렇게 수급 포착 됐는데 다시 한번 가져와 주시고 다른 분이 가져와 주시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추세가 좋고 급등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리노공업과 HPSP 그리고 플리토는 두 분 모두 좋게 보셨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광무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나노팀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사실 이제 우주항공, 우주통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모든 종목들을 다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제 제가 사랑하는 종목들이 몇 개가 그쵸, 있어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 뭐 오시기를 또 방문하셨던 분들은 아마 1, 2, 3, 4 등의 종목들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 제가 현대광무백스 이야기하듯이 우주 통신에 대한 이야기들 저는 1월 달 재료가 아닙니다. 2026년도 재료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고 감히 텐베거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주통신,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관심 종목들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인데 나노팀이라는 종목은요. 일단 모든 것들은 일단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면은 사실은 재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열 방열을 하는 것을 분출시키는 그런 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능으로 해서 과거에 스페이스X에 납품했었던 이력이 있어요. 사실은 관련주로 포함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포착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선택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애정하는 종목들은 오늘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발 기업으로 네. 나노팀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드리겠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를 좀 말씀드리면요. 사실 최근에 시세가 좀 강하기도 했습니다. 강했어요. 그런데 과거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넘어야 될 매물대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실적에 대한 추이라든지 아니면 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뉴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점차 계속 확인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시세가 내주고 난 다음에 한동안 좀 시세를 옆으로 누웠죠. 이거는 매물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단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하단에서 보신다면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에서 추격하기보다는요. 8,000원 선 밑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야 네. 할 때이다. 나노팀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수급레이더에 포착이 된 종목들 안에서 두 분이 네. 골라주시다 보니까 사실 원픽 종목이 안 뜰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원픽 종목들도 사실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많으면 해주시는데 못 해드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못다한 네. 이야기는 저희 잠시 후에 또 어떻게 하면은 들으실 수 있는지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레이더 포착 종목들 확인해봤는데요. 이슈와 함께 수급이 또 증명해주는 종목들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AS 맛집 내 종목 컨설트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무려 60여 개의 종목 상담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오늘 선착순으로 접수가 됐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9가지 종목입니다. 우리 작가님의 고뇌가 담긴 9가지 판인 것 같아요. 스테이블 네. 코인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네. 한 칸에 2개씩 올라와 있는 것도 많은데요. 일단 종목에 네. 담긴 고민들도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네, 종목에 담긴 고민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 작가님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60개 중에 네. 이렇게 선착순으로 골라주셨는데 오늘은 네. 이광무 대표님께 먼저 상담 요청드릴게요. 어떤 이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고민이 너무 좀 걱정인데요. 그래요? 현대 광무백스를 이야기한 지가 네. 참 오래됐는데 오래됐죠. 보유, 손절 어. 이런 고민이 나온다는 것,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늦게 들어가셨네요. 손절이라는 얘기는. 네. 그러니까요. 제가 2달 동안 얘기했는데. 여기서만 2달이고 사실 이전부터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일단은 이제 여러 방송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먼저 하나요? 현대 무백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와서 많은 분들이 또 저 믿고 많이 투자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잘 안겨드렸고 오늘은 좀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긴 시간과 높은 상승을 보이고 나서 오늘은 내려왔어요. 주가 차트 잠깐 볼까요? 이 종목이 정말 이전까지는 사실 팔 틈도 없이 꾸준하게 올라왔어요. 어디서 올라타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까지 하면서 맞아요. 저희도 현재 이 자리에서
수익률만 따진다면 300% 가까이 맞아요. 나왔어요. 300% 넘는 그러면은 상승이었죠. 가격선으로 했을 때는 몇 배가 올라온 거죠. 근데 언제든지 주가 추세가 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내려올 수 있는 또 각오는 좀 해 있었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와서는 지금은 신규 매수가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 매력적이다라고 맞아요. 이야기 드려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물량 조절 꼭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는데 제가 앞에서 인사드릴 때도 오늘 빠졌다고 해서 제가 현대무백스를 버릴 건 아니거든요. 올해 연중 내내 이야기를 꺼낼 종목이다라고 좀 더 이야기 드렸고 오늘 빠졌지만은 새로운 자리를 또 잡아드리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질문은 보유하셔서 손실 중에 있는 위치잖아요. 제 생각인데 아마도 내려올 때 시원하게 내려오니까 저점 잡겠다고 들어오셨고 중간에 한번 아마 매수가를 예상해 보면은 이평선에 살짝 걸쳤을 때 여기다 하고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서 하락이 되는데 하한가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27%고 낙폭과대에 대한 시선이 당분간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저는 월요일보다는 하루 템포 쉬었다가 화요일 날 나올 것 같아요. 그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단기 단타 꾼들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화요일로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단기성 물량이었다라면은 화요일 시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노리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남들보다 늦게 샀고 남들보다 높이 샀어요.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을 다시 볼 건데 그때는 좀 더 기다렸다가 제가 타이밍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같이 한번 매매해 보시는 거 어떨지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런데 단기 충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죠. 여기서부터 하루 만에 감싸고 날릴지. 근데 그때는 먼저 이렇게 상상하기보다는 주가 현재 위치에 좀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율전님께서 우리 이광우 대표님 네. 책임감 있으시다고 이렇게 소개해 주신 종목 자주 AS 해주셔서 감사하다고도 댓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현대무백스 저희 아까 리뷰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좋다. 길게 보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시청자님 조금 높은 가격에 사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대무백스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상담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한솔 아이원스 대 한전기술. 네. 물타기 대 불타기 어느 쪽이 좋을까요? 둘 다 내비둬요 좀. 둘 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잘 올라가는 종목도 그냥 내비두고. 자, 한솔 아이원스가 지금 걱정이신 거잖아요. 한솔 전기는 한전기술은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네. 한솔 아이원스를 제가 요거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한솔 아이원스의 차트는요. 얘랑 같이 함께 하거든요. 자, 화면 좀 잡아주세요. 여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예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한솔 아이원스랑 얘랑 무슨 상관인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특수 코팅과 세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한솔 아이원스예요.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솔 아이원스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럼 개별적으로 얘가 다르게 움직이냐? 아니에요. 둘이서 같은 움직임을 나중에 보여줍니다. 지금 괴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솔 아이원스가 빠르게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냥 내비두시는 것이 맞아요. 한전기술도 내비두시고 한솔 아이원스도 계속 내비두는 전략이 맞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또 원자력 관련된 이야기가 정부 정책이 계속 그쪽으로 드라이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스토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홀딩하는 것이 맞고요. 네. 자, 한솔 아이원스 뭐 자금 더 있으면 더 사셔도 됩니다. 뭐 넉넉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네. 그냥 그동안 코스닥 반도체 쪽에서 조그만 종목들은 소외되는 분위기였잖아요. 다 어차피 올라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유튜브 들어오세요.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유튜브 들어오면 제가 뭐라 막 하죠. 그걸 왜 고민해? 뭐 이러죠. 예. 네,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솔 아이원스는 추가 매수에서 단가 조절 가능, 그리고 한전기술 냅둬라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종목 한 번에 만나봤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다음 상담 어떤 종목 도와주실까요? 토모큐브인데요. 토모큐브. 의료 AI 전체적으로 궁금하다. 네. 이 종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의료 AI를 다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모르겠네요. 일단 이 한 종목으로 좀 더 만족을 시켜드릴게요. 네. 토모큐브가 최근에 조금 정체기에 있죠.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신고가 나올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치료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도요. 우리 이제 자료 영상 보면은 현미경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영상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보는 영상들은 미세한 움직임들을 관측하기 위한 것인데 대부분의 관측은 단면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분석법은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치 이름이 홀로토모그래피라고 해서 3D 전면적으로 활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측 기술이 생겼는데 향후에 이제 뭐 오가노이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밖에 기존에 있었던 질환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관측이라든지 이런 모든 영역 안에서 계속해서 이 회사의 이 광학 기술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유일무이한 제품을 만들어놔서 빅파마 기업들에 대한 콜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 본다면 주가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기회를 맞아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는 사실 연말 때까지 꾸준한 상승을 보여왔다가 최근에 1월 달은 좀 부진하죠. 그런데 2, 3월 달, 올해 6월 달까지는요. 굵직굵직한 학회들이 또 이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언제든지 신고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대신에요. 물타기라든지 뭐 비중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가지고 있는 물량 그대로 가져가셔가지고 신고가 위치까지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 최근에 와서는 오가노이드 산업에 대한 키워드가 나올 때는 또 곧잘 움직이니까 머지않아 삼성발 헬스케어 오가노이드 사업에 대한 키워드가 나온다면은 그때 움직임이 또 크게 나올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안전하게 잘 가져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토목큐브 아직 일정적인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 기대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다만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토목큐브 만나봤고요. 이경락 대표님의 다음 상담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오토에버 너무 내리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좀 신경이 쓰이네요. 네. 아니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너무 내린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또 나중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뜨거운 감자를 자꾸 드시려고 하냐 이거죠. 자, 이거 떨어지게 되면 35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로봇 쪽보다는 자율주행 쪽 테마가 많았기 때문에 하락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거래량 터진 상태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량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는 안 돼요.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네. 어떻게든 물량을 비중을 좀 줄일 필요는 있어요.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돼요. 하지만 절반 정도는 일단 줄인다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40만 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40만 원이나 35만 원 사이 정도 오게 되면 다시 재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얘기가 길어졌네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부담감이 있단 말이죠. 공포스럽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비슷할 거예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일단 리스크 관리가 먼저예요. 근데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현대 오토에버나 HL만도는 너무나 좋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기업에 대한 실적도 좋고 뭐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니까 일단 절반 정도 줄여놓고 40만 원 이하, 그러니까 35만 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 사이가 오게 되면 다시 재매수하는 그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아니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뭐 생큐한 거죠. 절반 정도 줄여가지고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자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꼼꼼한 전략 챙겨주셨고요. 저희 한 종목만 더 상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광문 대표님, 저는 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저거 이광문 대표님께 여쭤본 것 같기도 한데 네네네. 저거 말고 또 해주시고 싶은 종목이 따로 있으셨을까요?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 있기 전반적으로.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신 더 들고 것 가자. 같아요. 더 들고 가자. 그러니까 홀딩. 더 가져가자. 더 가져가자. 예. 일단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금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법제화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곧 있으면 법제화에 대한 과정에 대한 스케줄, 법제화가 되는 순간,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법제화되고 나면은 이벤트 소멸이 한 번은 올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왜 필요하냐면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있는데 굳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쓸까요? 쓸 수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역할은 무역에서의 빠른 순환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코인처럼 투자에 대한 대상으로만 보는, 거래에 대한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무역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많은 플랫폼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도 또 준비도 하고 있고요. 시중은행에서 그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자를 얼마나 줄까에 대한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요 막연한 이 코인이 아니라
당연히 돌아오는 산업이다. 네. 저는 사실은 재료 자체는 장기적으로 볼 재료인데요. 오늘 날짜에서 굉장히 큰 움직임 나왔잖아요. 이 단기 흐름 안에서는 차익 실현을 어디서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서 당장 월요일 날 파는 것은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파는 자리를 고민하자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재료는 맞지만 종목별로 전략을 잘 세워봐야 하겠다.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겠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 대한 상담까지 전반적으로 전략 챙겨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상담은 다음 주 월요일 1시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또는 다음 주 월요일 4시 저희 종목쇼에서 또 빠르게 상담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적어놓고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숫자가 증명하는 단 하나의 종목 오늘의 핵심 딱 한 종목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데이터가 인정한 단 하나의 종목 오늘 장의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널픽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후보에 올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5종목입니다. 하나시스템, 카카오페이, 미래에셋증권, 하나손해보험, 아모레퍼시픽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도 5종목 모두 점수도 훌륭하고 수급 차트 실적에 체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한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픽은요. 하나손해보험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부 대표님은 카카오페이 선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하나손해보험부터 4가지 키워드 공개합니다. 네, 4가지 키워드 공개가 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선정하신 이유 들어볼까요? 아모레퍼시픽을 선정할 수가 없었어요. 네. 또 뭐 이제 다 미래에셋증권도 뭐 제 개인 그렇죠. 저번에 포착했던 예전에, 종목이고 맞아요. 네. 카카오페이는 이광부 대표가 스테이블 코인에 미쳐 있으니까 고를 거고. 그래서 제가 선택하신 하나 손해보험밖에 없었고요. 하나 네. 시스템은 또 제가 또 전쟁 쪽으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화주의자시다 보니까. 또 주님의 자녀로서 선택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 손해보험을 선택했습니다. 네. 하나 손해보험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 바닥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실적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야 보험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PBR이 0.31이고 PER이 3이에요. 내가 이렇게 싼 종목이 있단 말인가? 예, 손해보험사. 그리고 하나그룹에 또 인적분할 관련 얘기 계속 나오죠. 거기에 또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싸다. 재작년 기준으로 4,300억, 올해도 뭐 요 정도 벌 거라고 보는데 시가총액이 6,900억이니까 멀티플이 사실상 1.5배 뭐 이런 거예요. 너무 싸가지고 야 이거 상법 개정안 터지게 되면 가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일단은 수급이 굉장히 좋았죠. 외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연기금이 또 사들이고 기타 금융 쪽에서 계속 사들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가관이에요. 상법 개정안 관련돼 가지고 붙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그림이거든요. 서서히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거래량 붙은 거. 요게 이 종목을 선택하게 했던 가장 큰 이유고요. 저도 보험사를 제가 포착해 가지고 이야기한 건 한 17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네. 아무튼 17년 만에 고른 손해보험사니까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을 놀라게 한 실적 그리고 수급까지 받쳐주는 하나손해보험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파이널픽 종목 카카오페이에 대한 4가지 키워드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4가지 키워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스테이블 코인 상당히 밀고 있지만 상한가 나온 현자리를 소개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제가 원고를 조금 먼저 보내긴 했는데 맞아요. 그때만 해도 이 정도 위치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 끝날 때까지 이제 오후장에 이렇게 상한가로 안착해서 그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에게 상한가를 소개하는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네. 상한가, 상따 이런 거 안 시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 좀 일단 제가 원고를 좀 일찍 보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일단 카카오페이 이번 주 주중 동안에 종목 상담으로 해드려서 그분이 정말 온전하게 잘 갖고 계셔서 이번 상한가까지 풀 수익 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을 먼저 응원을 찾아보겠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카카오페이 오늘 상한가 같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은 일단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십시오. 먼저 말씀드리고
하지만 주가는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카카오페이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죠. 올해 연초에 이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나왔을 때 우리도 반사적 이익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강했었고 시장에 대한 아무래도 고객사 확보를 가장 많이 한 또 거래 그러니까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에 대한 카카오페이 시스템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가장 큰 대장주 역할이었어요. 이때를 기억하면은 지금의 출발에 상당히 기대감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 안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큰 규모에 있는 종목들이요. 이렇게 장대 한번 만들었을 때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들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현재 가격선 안에서는요. 62,500원 라인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단기 N자 눌리면서 가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월요일장에서는 그래도 소폭이라도 상승 출발하면서 주가에 대한 하방 테스트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리 아마 단기 투기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되고요. 저는 일단은 뭐 가져온 종목에 대해서는 후회 없이 직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돌파한 위치에서 양봉을 지켰기 때문에 다음에는 다음 레벨을 위한 방향으로 계속 투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그때 네. 상담해주신 시청자님이 댓글을 나타나셨어요? 남겨주셨어요. 네, 윤자님께서 보유 중입니다라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정말 축하드릴 네. 일이네요. 카카오페이 그때 상담 받아보시고 네. 걱정 말라고 하셔가지고 또 보유하셔서 오늘 네. 그럼 수익이 괜찮으셨을 것 예. 같습니다. 언젠가부턴가 네. 이 우리 종목쇼가 이현아 대표와 제가 AS 맛집이라는 얘기 듣고 맞아요. 나서 더 책임감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진심으로 이런 댓글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 네. 정말 축하드리고 아까 맛집이라서 웨이팅이 좀 길다고 이런 댓글도 맞아요. 제가 봤거든요. 네, 저희 매일 AS 네. 해드리고 있으니까 종목 네. 상담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카카오페이까지 오늘 보내주실 때는 상한가가 아니었는데 상한가로 마감을 해서 신규 매수는 다음 주 조금은 조심하자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파이널픽 종목들까지 만나봤는데 이제 또 다음 주면 하이닉스 실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현우 대표님 실적 적중률이 엄청나시죠? 이번에 삼성도 맞췄어요. 그러니까요. 20조 거의- 정확하게 딱 맞췄거든요. 맞아요. 100%에 달하시는데 그러면은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소개를 해주셔야죠. 어디서 네. 이야기해 주실 건데? 궁금하시죠? 얼마인지 네. 이번에 영업이. 자, 궁금합니다. 유튜브에서 또 맞춰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오후 1시 하웅전의 TV 유튜브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은 진심으로 어린 내용들을 많이 설명드리거든요. 많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꽉 채우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못다한 궁금한 내용들 더 소개 못 해드릴 때가 많은데요. 질문에 답도 못 해드릴 때도 많고 그럴 때는 한국경제TV 유튜브 매일 낮 1시입니다. 이경래 대표님과 무료로 더 꼼꼼한 상담 그리고 꼼꼼한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역시나 우리 이강호 대표님은 매일 평일 낮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 10분에 해주시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에 다시 한번 참여하실 수 네. 있는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